우리 하루에도 몇 번이나 스마트폰이나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확인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습관이죠. 근데 말이죠, 이 작은 행동 뒤에는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시계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시계가 우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시계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인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았거든요. 자연이 바로 시계였던 그 시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류에게 처음 시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똑딱거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숫자로 잘게 쪼개서 관리하는 대상은 더더욱 아니었죠. 네, 시간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시, 분, 초 이렇게 딱딱 나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리듬이었습니다. 네, 리듬이요. 인류의 삶 전체가 자연이라는 거대한 순환 주기, 그 리듬에 맞춰서 흘러갔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지면 잠자리에 들고, 또 달이 차고 기우는 걸 보면서 아, 한 달이 지났구나 하고 알았고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읽어내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사냥을 떠날지 결정했죠. 그러니까 시간은 생존 그 자체랑 바로 연결된 자연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의 시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좀 바꿔볼게요. 시간이 공동체의 질서를 잡기 위한 도구로 변하기 시작한 첫 번째 대전환기, 바로 그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사회적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칙으로 시간을 재편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도록 조율하기 위한 일종의 공동의 약속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회적 시간이라는 걸 처음으로 휘어잡은 거대한 기관이 있었으니 바로 중세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전체의 시간을 딱 정해서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시간은 신의 질서가 됩니다. 제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바로 종소리 덕분이었어요. 수도사들은 하루를 7번에서 8번 정도 기도 시간으로 나눴거든요. 성무일도라고 부르는데 이걸 알려주기 위해 교회 탑에 기계식 시계를 달고 종을 쳤던 거죠. 이 종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은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시장을 언제 열고 언제 문을 닫고 심지어 일과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까지 모두 이 종소리에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규칙이 도시 전체의 심장 박동이 되어버린 셈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이때부터 시간의 목적이 신을 향한 구원에서 공장의 생산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에요. 농업시대의 시간과 산업시대의 시간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계절에 따라 순환하던 농업의 리듬과는 달리 공장의 시간은 톱니바퀴처럼 아주 직선적이고 기계적이었죠.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겁니다.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시간은 돈이다. 정말 이 한 문장이 산업시대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시간은 이제 더 이상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된 거예요. 노동자의 1분 1초는 공장 주인의 시계 위에서 철저하게 계산되는 자원이 되어버렸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노동자들에게 이 공장의 시간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이제는 공장의 기적 소리가 새로운 종소리가 된 거죠.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추어서 도착하지 못하면 바로 벌금을 내거나 임금이 깎이는 겁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이 무자비한 스케줄에 맞춰야만 했어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14세기에 도시의 탑에 시계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18세기에는 출근을 위한 개인용 알람 시계가 발명되고 19세기에는 공장 기적소리랑 철도 시간표가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884년에는 전 세계가 똑같은 시간을 쓰기로 약속합니다. 국제표준시가 채택된 거예요. 불과 몇 세기 만에 온 세상이 초 단위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탑, 공장에 있던 시계의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옵니다. 그 시계가 어떻게 우리 손목 위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 좀 놀라운데요. 손목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남성용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성스러운 장신구로 여겨졌다고 해요. 당시 남성들한테 시계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회중시계가 진짜였죠. 지위와 신뢰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식을 180도 바꿔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에요. 군인들이 참호 안에서 적진으로 돌격할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낼 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양손이 자유로운 손목시계가 군인의 필수품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손목시계는 전쟁 영웅, 즉 남성성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규율 권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공장 기적 소리처럼 외부에서 땡 하고 시간을 알려줘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계가 내 손목 위에 있으니까 외부의 규칙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직접적인 강제 없이도요. 자, 그럼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시계를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규율 권력의 최종 진화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태웠는지, 심지어 심박수까지 모든 걸 추적하고 기록하잖아요. 앱을 통해 일과를 자동화하고 이걸 또 SNS에 공유하면서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시간에 의해 그냥 관리만 당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관리자가 되어버린 거죠. 외부의 통제가 내면의 자발적인 통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만든 걸까요? 아니면 시계가 우리를 만든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목 위에서 혹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다음 알림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